안녕하십니까. 의료관계법규를 강의하고 있는 김영필입니다. 자,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혹은 의료기사 국가고시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자, 여러분들 마무리 잘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의료관계법규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의료법, 의료기사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까지 일괄적으로 좀 서머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걸 가지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차례로 이동하거나 쉬는 시간에 영상으로 이렇게 소리로 들으시면 의료관계법규에 대해서 조금은 더 한 번 더 공부하고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료법에서 가장 먼저 난 총칙. 총칙에서 보면 가장 많이 출제 빈도가 높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료법의 목적을 보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이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의 목적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총칙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인. 자, 의료인을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의료기관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5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병원, 한방병원. 병원,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원이고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에 제한이 없습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어야 종합병원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세분화시켜서 100에서 300병상 이상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과, 그 다음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100에서 300병상의 종합병원을 할 수 있고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300병상 초과 병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의료인 보겠습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보겠습니다. 결격사유. 자,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법상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를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을 합니다. 그 다음 입법 또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아직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아직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인의 국가시험 보겠습니다. 국가시험. 자, 국가시험은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을 합니다. 자, 공고는 시험 일시, 장소, 시험 과목, 응시 원서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하고요. 시험 장소, 지역별 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를 합니다. 응시 자격 제한은 응시 자격 제한으로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시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없다. 응시 자격이 제한이 생긴다. 그 사람은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권리와 의무 중에 가장 출제가 많이 나온 부분의 보존기간인데요. 자, 보존기간, 어떤 진료 기록부나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로 10년을 보존해야 되는 게 진료 기록부, 수술 기록. 그러니까 진료 기록부와 수술 기록은 10년을 보관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5년은 환자 명부,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서,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는 5년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진단서 등의 부본, 그러니까 진단서라든가 사망진단서라든가 신체검안서는 3년을 보존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가장 이제 적게 보존하는 게 처방전이죠. 2년인 처방전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특히 4개의 어떤 그 연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좀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이렇게 혼돈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제 취업 실태 보고죠. 신고죠. 그래서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 실태와 취업 상황 보고는 3년마다 한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의료법에 다른 부분에서 다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변사체 신고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변사체 신고는 신고 의무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조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아이 출산하는 도중에 이제 변사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조산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 사유는 신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신고 사유가 해당하고요. 신고 대상이 중요하죠. 신고 대상은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의료행위 제한 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국시 46개 47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불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간호사는 간호만 할 수 있겠죠. 자, 예외 규정으로는, 자,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 외국의 이제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한 자, 의료봉사,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한 자, 의학, 치의학과,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이런 사람들은 예외 규정이 있어서 어떤 규정상의 틀만 벗어나지 않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의료인이 아니면 명칭 사용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 면제, 할인하는 행위, 금품 제공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 제공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험회사, 상조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행위 제한에 대해서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설. 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후 의료업 가능. 그러니까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에 의료업이 가능하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응급환자 진료 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 요청 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의료가 개설하는 그 의료 지역 내에서 의료를 행해야 하는 그 병원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5가지 상황은 그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개설한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의원급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급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인원수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도 의료기관의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중에 의료기관 개설 특례법,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의료인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속 의료기관. 그래서 보면 기업체 내에 부속 의료기관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소속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때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하고요. 병원급으로 만약에
공장이 꽤 커서 병원급으로 가야 된다. 그때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의료기관 개설 특례법에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을 대한 설명을 하자면, 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업을 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의료기관 폐업, 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폐업이나 휴업 신고 시에는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되죠. 자, 그다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건하고 싶은 경우는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맡아서 보건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접종 역학조사 실시 요청 시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감염병이나 예방접종 역학조사 요청이 필요시 그 의료기관의 폐업 신고를 아직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독으로 가겠습니다. 감독. 자, 감독은 많이 중요하죠. 의료법에서. 자,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취소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면허 취소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합니다. 결격 사유 아까 처음에 드렸죠. 마약, 항정신 의약품,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 외에 이제 어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 정신질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거죠.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그렇고요. 면허를 대여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회용 주사용품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일회용품 주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한 경우에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5가지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자, 그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뭔가 한번 디테일에 설명을 해보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그러니까 조선 업무와 간호 업무도 포함합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했을 때,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을 때,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를 했을 때,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에 건강의학 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했을 때,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과 같은 진료 및 부당 진료비를 요구했을 시,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 부당 금품 수수 행위가 있을 시, 환자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병원으로 유인한 행위 시, 자신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약국 개설자나 종사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면허 자격정지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때, 사무장병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의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위반 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 작성, 진료기록부 등 거짓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할 때, 그다음에 태아의 성간별 행위 금지 위반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를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 위 변조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을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우리가 자격정지, 아까 의료인 품위 손상 포함해서 이렇게 자격정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벌칙. 자, 벌칙 문제는 어쨌든 꼭 한 문제씩은 기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의료법하고 의료기사법에서만 벌칙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법과 기사법에 대한 벌칙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보시면 대표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게 개정이 되는데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러니까 제33조 2항 등 개설 등을 위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 그러니까 비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서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는 거죠. 또 의료인이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면허 대여자, 알선자, 의료기관의 시설, 기재, 약품 등 그 밖의 기물 등 파괴, 손상 점검하여 진료 방해, 교사 방조한 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여 누출, 변조, 훼손한 자, 진료기록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불이행자, 정당 사유 없이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에 전송된 정보를 누출, 변조, 훼손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기록부에 지정된 개인정보를 탐지해 누출, 변조, 훼손한 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준 자, 이렇게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거 보시면 자,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 누설을 금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것은 경우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 사본을 내주는 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고의로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자, 영리 목적을 가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행위 및 이를 사주한 행위. 다음 보험이나 상호나 보험 설계자,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때. 다음 허가받지 않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산부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자. 아까 병원급은 허가를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고 했으면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고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부속 의료기관인데 병원급으로 개설한 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품질관리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 의료 장비를 사용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 명령을 거부한 자. 다음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받거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 개설 운영한 경우,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개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지도원이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부당한 경제이득 취득 금지를 위반한 자,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자율보고 접수 및 분석 등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이런 사람들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보시면 지금 어떤 5년이나 3년 내용이 좀 많죠. 어쨌든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의료법에서 벌칙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화의 성감별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해서 두 가지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두 가지니까 이 태아의 성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 특징이 대부분 뭐를 거부한 경우, 교부한 경우, 문 표시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거부한 경우, 진찰하거나 검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자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그러니까 진찰을 하지 않은 의사가 그걸 이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에 해당한다는 거죠. 직접 조산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아닌 자가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을 인정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의 표시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광고를 한 경우,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는 내용을 광고한 경우, 의료법인, 의료인, 의료기관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한 경우, 인증을 안 받고 인증서, 인증마크 제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사칭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따른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보시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보면 뭐를 거부한 경우, 교부한 경우, 표시를 한 경우, 협의하지 않은 경우, 뭐 이렇게 어떤 경우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라고 조금 기억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보면
500만 원 내지는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있습니다.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꼼꼼히 보실 분들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 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추려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제 주관적인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 목적은 국민보건 및 의료형상 이바지함. 그러니까 의료기사는 아까처럼 의료법에 나오는 목적과 좀 틀리고 이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보건 및 의료형상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보건 및 의료형상에 이바지함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의사들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 국민의 보건 및 의료형상에 이바지함. 예,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허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정의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정의에 대해서 바른 설명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의사나 치과의사 지도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사, 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사나 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의료기사의 면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의료기사 등 다음 어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사의 면허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뭐면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금 1번 방금 대학, 산업대학 설명드렸죠. 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을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의 같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의료시험에 면허에 합격한 후에 의료기사 면허시험에 합격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 또 그 다음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의료법과 비슷합니다. 네,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그 다음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의료법과 비슷하죠. 자, 그럼 국가시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가시험의 시행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시행 횟수는 해마다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시행 방법은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합해 실시하죠. 시험 공고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가복, 응시 원서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이것도 아까 의료법하고 비슷합니다. 의료법하고 90일 전까지 공고하고,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논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출제 방법, 과목별 배점 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 자격 제한 보겠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 여기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 응시 불가죠. 아까 결격 사유 제가 말씀드렸죠.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는 응시를 불가합니다. 그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의료법과 똑같죠. 3회의 범위에서 제한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 제한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1회, 2회, 3회 정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뭐 3회로 제한한다 했는데 모든 케이스를 다 3회로 제한하기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행위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수준이 좀 낮으면 행위를 그런 그 부정행위의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중증도가 좀 낮으면 1회 정도, 또 중증도의 상황에 따라서 1회를 할 것이냐 2회를 할 것이냐 3회를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나눠서 세분화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회를 보면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같은 경우는 3회 무조건 3회고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1회, 2회로 좀 나눠서 응시 제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3회였는데 그 행위의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1회를 할 것이냐 2회를 할 것이냐 3회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면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무면허업자의 업무 금지, 당연히 이제 무면허업자는 업무를 금지시켜야 되죠. 그래서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죠. 다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실습을 가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기사 등을 받는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 아니 되죠. 면허 대여는 무조건 안 되죠. 누구든지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안 되고 면허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무면허업자의 업무 금지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자, 실태 등의 신고, 취업 실태. 자,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아까 의료법에서도 3년이었죠. 모든 것 다 3년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허의 취소. 자, 취소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첫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면허 취소, 취소 사유 소멸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되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 취소죠. 치과 의사가 발행한 치과 기록물 제작을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 기록물 제작 등의 업무를 할 때, 이건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에 의해서 행위를 해야 되죠. 근데 치과 의사가 발행한 치과 기록물 제작을 의사에 따르지 않고 치과 기록물 제작한 경우에는 면허의 취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면허를 대여한 경우 당연히 결격 사유 당연히 취소 되겠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거는 그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 기록물 제작을 해서 따르지 않고 치과 기록물 제작 업무를 할 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면허 자격 정지 또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업무 등을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자격 정지 또는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이것도 1년 이내 재발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증 재발급. 자, 재발급. 결격 사유 중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원인이 사유, 그 후견인 사유가 취소 원인 소멸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취소됐다 했을 땐 다시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겠죠. 결격 사유 중 위법 또는 형법 등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자로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 우리가 면허증의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 대여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범을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도 이제 재발급할 때는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난 자로, 그러니까 이 결격 사유나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형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인데 그 집행이 끝났어요. 끝나된 후에 그러니까 형 집행이 끝나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 재발급이 가능하고 면허 대여 면허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자격 처분을 받은 자 중에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난 자로 취소 후에 1년이 지난 자로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 재발급이 가능하고요. 치과 의사가 발행한 치과 기록물 제작을 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자,
면허 취소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격이 정지 보겠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자, 여기도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니까 품위 손상행위가 또 나오죠. 자격 정지에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거나 의사나 치과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했을 시, 학문적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했을 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했을 때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위 손상 행위.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치과 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허용되어 치과 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또 정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과 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한 치과 기공사가 아닌 곳에서 치과 기공사 업무 행위를 할 때 자격 정지에 해당하고요. 개설 등록을 아니하고 치과 기공소를 개설 운영할 때, 또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제11조의 3제 제3항을 위반할 때, 11조의 제3항을 위반할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우리가 자격 정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정지. 그다음에 이제 벌칙 보겠습니다. 벌칙. 자, 벌칙은 의료법하고 의료기사법만 벌칙이 나온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벌칙은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해서 꼭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단 고소가 있어야 되고요. 치과 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 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개설 등록을 한 치과 의사는 제외합니다. 치과 의사가 발행한 치과 공물 제작 의뢰서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 기공물 제작 등의 업무를 행한 자, 그 다음에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겠습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개 이상의 치과 기공소를 개설한 자,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 기공소를 개설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방법, 사이버몰을 통하여 안경 및 콘택트 렌즈 판매를 한 경우,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또는 치과 기공사, 안경사에게 고객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한 자, 이런 사람들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47, 48회 문제에 출시가 됐던 내용입니다. 다음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개인하고 기관에게 동시에 벌금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장 센 내용이죠. 의료기사법에서. 또는 31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반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3년하고 500만 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직원이 법인에 해당한다, 그 법인에도 해당하고 개인 의원에 근무한다 그러면 그 개인 의사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고 설명한 것이 양벌 규정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이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히 주의하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어떤 내용을 밝히면 양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겠습니다. 부과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뭐냐면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죠. 근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냅니다. 실태와 취업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이렇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의료법하고 의료기사법의 벌칙은 이번에 두 군데에서만 벌칙이 나온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에서의 벌칙은 최소한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의료기사법이기 때문에 의료기사법에 대한 벌칙은 전체를 다 제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